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의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학 회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광환입니다. 새로운 장애인 단체의 모형 전범을 보여드리고 또 장애인의 그 권익을 대변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일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저는 출마를 하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임기 초기시라 더욱 바쁘실 텐데요. 먼저 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란 어떤 협회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7년에 만들어져서 네. 1989년 7월 15일 날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쭉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자립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회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새 수장이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회장님까지 오는 것을 참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표를 모아준 대의원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막중한 또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회원들과 이 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취임식 장면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선거 과정 또한 굉장히 박빙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도 이런 외부적 환경만을 탓할 게 아니라 내부의 뼈아픈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취임식 장면 이렇게 다시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굉장히 쑥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생각이 드네요. 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취임식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 내부의 뼈아픈 아픔을 딛고 반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부분이세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회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체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정책의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복지 정책에 대한 네.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돼야 되겠고 또 아울러 또 사회의 건강한 하나의 NGO 단체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뼈아픈 자성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취임식 후에 정말 회장님의 그 대대적인 행보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취임식 하시고 나서 지방 순회를 다니시고 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현장 답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네. 또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새로운 또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본 것은 현장이었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의 조직이 새롭게 변하는데 네. 제가 참고로 될까 싶어서 지방순회를 역점을 뒀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문서로만 보시다가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리 조직이 굉장히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네. 또 회원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몸담아 듣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귀담아 듣는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나아가서 우리 협회가 좀 더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직접 보시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혹시 있으셨다면 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단체가 그냥 그 조직 관리에만 좀 급급한 듯한 인상이 든 게 네. 제일 안타까웠고요. 우리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나치게 또 자리 다툼에 연연해 하는 것 이런 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은 자리는 회원을 위해 있는 자리인데 그것이 자리가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곳을 다 다니신 거예요? 일단 16개 시도만 돌았습니다. 네. 16개 시도 협회만 돌고 세종시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또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지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실사구시적인 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지방 순회는 되도록 많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계신 그 조직에 그 수장들도 각기 또 계실 텐데 회장님께서 이렇게 딱 왕림하시면 긴장을 많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뭐 긴장은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편안하게 해드리고 오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예. 편안하시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자주 이렇게 오실 거를 예상을 하면 더욱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하신 지 50여일 가까이 되셨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나름대로 그 어떻게 하면 이 지장애를 바로 세울까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한 것이 1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이라든가 세대 네. 교체를 위한 준비도 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을 돌면서 제가 도협회장들과 함께 선거에 가장 저희 반대편에 섰던 분들도 안아가는 과정이 참 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좀 주변에 우려 어린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예. 출퇴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실제로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인적 쇄신이 중요하고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두 번째,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또 세 번째는 동기부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쇄신의 부분을 1차적으로 제가 신경을 쓴 부분이고, 앞으로 2차 환경이나 동기부여는 점차 좀 제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분들도 맨 처음에 불만을 이렇게 품으셨다가도 회장님이 이 깊은 뜻을 이렇게 점점 헤아려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신임 회장님께 대한 이 직원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기 화면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예. 회장님께서 지금의 회장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되셨는데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2배, 3배 더 노력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더 좋은, 그리고 지체장애인 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 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복지사업부의 강우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들리는 소문에 조선의 둘도 없는 아들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앞으로 저희 협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회장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잘해서 협회를 잘 운영해 달라는 어떤 네. 주문인 것 같고, 네. 또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인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직원분들의 격려 속에서 힘을 얻으셔서요. 더 많은 일들 잘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회장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1990년도 8월 25일 날 네. 그 장애인 복지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게 용산구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처음에 고 장기철 회장님을 만나 뵙고 네. 협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예, 제 인생의 전기가 된 하나의 날짜라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하신 날이셨군요. 예. 근데 이 고 장기철 회장님과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회장에 오르시기까지 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회장님과 제가 그 장애인 복지를 생각한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네. 회장님께서 한번 같이 일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별로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 이유는 장애인이면서 또 장애인 단체에 근무한다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데 장애인이란 사실을 마치 낙인 비슷하게 그렇게 찍힌 게 아닌가, 낙인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거부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장기철 회장님께서 많은 설득과 또 스카우트제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그런 설득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예. 근데 회장님께서 뭐 일주일에 한 5번 전화를 거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해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네. 제가 협회를 2번 방문하게 됐고요. 또 전화로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네. 만나면서 그분의 어떤 진짜 철학과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함께 하는 것이 이 나라 장애인 복지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분의 어떤 저런 뜻을 펼치게 제가 머리를 빌려주는 것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믿으실 만한 분이셨으면 그 회장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몸담아 오셨는데 지금은 회장직까지 오르셨잖아요. 예. 그 동기, 그 계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게 취업을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네. 사업할 구상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사업을 시도한 적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거라도 하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2번째 협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고 어디 가나 주인이 되라.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참 그 네. 말이 그때부터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내 일이다. 내가 회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일하면서부터 정말 제가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 장애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열정을 갖고 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회장님께서는 조선에도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이거는 또 어떤 말이죠? 예,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잘 쓰시는 말이었는데, 말씀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외동이고 또 제가 맞이다 보니까 늘 네. 우리 장손인데 제사 지내줄 사람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또 많은 부분에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굉장히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실제로 장애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기 어느 자식보다도 사랑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 그 자식은 그만한 또 뭐 심리적 보상도 안겨주고 현실적 보상도 안겨주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서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면은 어디 누구한테 가서라도 대접받겠냐.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형제들 중에나 또 우리 남매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달리 대우를 받았던 것이 아마 네. 그런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특별함을 이렇게 애정을 느끼시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오셨겠지만 그래도 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또 힘드신 점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로 인해서 또 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또 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셨나요?
제가 살아오면서 장애라고 느꼈던 적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막 애들이 놀리고 그랬던 게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쨌거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도 뭐 주눅 들거나 뭐 남에게 지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좀 남다른 근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의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의지가 정말 가족분들의 그런 애정과 더불어서 또 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 또 그런 성과도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으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 꿈이 선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갔었고 실제로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 한 번도 써먹지는 못했지만 지금 장롱 속에 박혀 있는데 선생이 꿈이었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이란 것에 굉장히 좀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후배 장애인들에게 교육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나가서 그래도 다 자기의 제 몫을 하고 저를 도와주기도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장애인분들의 스승의 역할, 정말 그 장기철 회장님께도 느꼈던 그런 멘토의 역할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들려주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 협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운동을 위해서 뭐 자기가 금은방을 하면서도 또 양복점을 하면서도 뭐 도장을 파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모은 재산을 투자해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애인 운동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바른 긍정적인 부분은 지장협이 장애인 복지사에 끼친 긍정적 부분을 분명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장협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또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인재의 양성이라든가 또 나아가 우리 협회가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감시와 평가 기능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정치 세력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협회의 기치이자 하나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더욱더 박차를 가게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가난 농군학교나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히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또 밤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대로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협회가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로 봐서는 조금은 2, 3년 후에야 가시적으로 뭔가 좀 형태가 나타나겠지만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장애인 중에서도 유능한 저처럼 뭐 사회복지사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유능한 사람은 뭐 공부를 좀 더 해서 정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학교로 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인재 양성이 저는 굉장히 장애인 복지 중에서도 중요한 몫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회장님의 이런 바람처럼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셔서 이 장애인분들이 정말 마음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어떤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어떠한 채찍도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장협이 정말 장애인 단체의 하나의 모범적 전범으로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비춰지고 건전한 단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지TV 최규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김광환호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